안녕하세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브이로그인데 왜 이렇게 각 잡고 시작을 하느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한 내년쯤에 아기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기가 찾아오게 돼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브이로그에 한번 담아봤어요. 그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치. 완성. 오늘 이제 며칠쯤 되었냐면 네이버에다가 임신 주수 계산기 이렇게 치면 마지막 생리일이랑 기준일을 적어서 임신 주차 수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5주 5일째입니다. 와. 주차수로만 보면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인 편인데 생리일이 돼도 생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는데 저는 그냥 언젠가 하겠지, 무조건 이건 생리 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리 안 한 지 한 10일, 11일 이렇게 두 자릿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슬슬 약간 좀 똥줄이 타더라고요. 임신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고 시원하게 이제 음성인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년에 제대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를 딱 했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저희 둘 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너무 벙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로 임신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왜냐면 임신하면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두통, 미열, 복통, 예민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단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의뢰 생리를 하면 이런 반응들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통증 이거는 무조건 생리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이제 끝까지 빡빡 우겼는데 임신 테스트에 이제 두 줄이 나와서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독일에서 지내면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틀어지게 될 거니까 가고 싶었던 여행지도 이제 다 조정을 해야 될 거고 복직 기간이라던가 아무튼 좀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이 이제 4일차죠? 4일차쯤 되니까 그래도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의 배 상태. 임태기를 하기 전에 자꾸 이 똥배가 안 들어가가지고 운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이 똥배가 안 빠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이살인가 보다. 알고 보니까 이게 임신배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나오고 배에 힘을 주면요 윗배는 들어가는데 아랫배 절대 안 들어가요. 지금 5주 차면은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신경 같은 거 막 생겨날 때일 텐데 그러면 엄청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그만 세포 덩어리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렇게까지 배가 나온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세포는 조그매도 여기 이제 자궁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계속 가슴도 통증이 있었고 아랫배가 살짝 계속 생리를 하는 것 같은 통증이 은은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인가 그런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배도 안 아프고 가슴도 안 아프고 그냥 일반인의 몸이 된 것 같아가지고 살짝 무서웠어요. 혹시 유사님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이게 호르몬에 따라서 통증도 왔다 갔다 하나 보더라고요. 무통증이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글을 봐서 지금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확인하고 싶어요. 독일이 워낙 병원 예약하기도 힘들고 해서 빨리 초음파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거 뱃속에 애기랑 같이 크라고 이제 심어놨던 당근인데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새싹이 났어요. 여기 이것도 새싹 보이시나요? 버리려다가 이 새싹이 난 게 이제 용해가지고 조금 더 남겨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 오늘은 수육을 먹을 거예요.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점심에 먹고 요거는 저녁에 뭐야 이거 너무 두꺼워. 다음은 반찬 3인방. 이거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마늘 장아찌고요. 요거는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두릅. 이것도 시어머니 표 참외 장아찌. 밥이랑 쌈이랑 반찬이랑 보쌈 이렇게 한 상을 차려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커. 마늘, 두릅 이렇게 올려서 맛있겠다. 맛있어. 오늘 아침에는 좀 날씨가 춥나해가지고 아까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거는 또 나시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옷으로 체온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 선풍기가 있긴 한데 선풍기가 2층에 있고 그거를 왔다 갔다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한 개 사야 되나? 제가 아직 이제 임산부로서의 인생을 산 지 4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뭔가 이전이랑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5주 5일차 임산부입니다, 지금. 5주차 때 임신하고 달라지는 점. 근데 매우 주관적이라는 걸 미리 밝힐게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임신을 하면 피부가 좋던 사람은 피부가 안 좋아지고 피부가 안 좋던 사람은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썰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쓰고 있는 그 보툴샷 그 화장품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물론 좋은 피부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도 저한테 피부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원래 등에도 여드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등에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등에 여드름 자국만 있는 상태고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과일 채소를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 아주 쾌변 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임신 시작하면 초기에 이제 변비가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한 2, 3주 차이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때도 뭐 변비라고 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꼭 화장실을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채소랑 아침에는 무조건 샐러드랑 뭔가 또 같이 먹고 점심에 또 샐러드랑 뭐 저녁에도 샐러드랑 뭐 이런 식으로 샐러드를 계속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똥이 막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제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 계시면은 채소랑 과일을 거의 매 식사마다 좀 챙겨 먹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식전에 항상 채소, 과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살 안 찌는데도 굉장히 도움되고 소화기관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입원의 연장선상으로 요즘에 몸이 엄청 개운합니다. 임신 사실 이제 알고 나서부터 12시 전에 자고 8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고 점심 먹고 뭐 식곤증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말똥말똥 컨디션이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남편이랑 사이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점. 임신 사실 알기 전에는 사실 뭐 저는 남편이랑 워낙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여가지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 툭툭 던지다가 살짝 이게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빈정 상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말도 되게 가려서 하고 서로한테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진짜 신기했는데요. 고양이들이 자꾸 저한테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고양이들이 부쩍 저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긴 했어요. 뭐 잘 때도 제 머리에서 자고 제 다리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얘네가 나를 되게 좋아한다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냐면 임신해서 제가 기초 체온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끈뜨끈하니까 저를 찜질팩 삼아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지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고양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이것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새로운 옷들을 입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산부복이나 아니면 조금 입었을 때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옷들? 그런 거를 이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사실 뭐 좀 펑퍼짐한 원피스나 이런 거 입으면은 아 이거 좀 임산부 같아 보여서 별론데 했다면 이제는 임산부니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생각나는 건 한 이 정도고 앞으로도 종종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짠!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재료만 보고 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오늘의 메뉴는 궁중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떡 미리 이렇게 물에 불려놨고 야채도 다 썰어놨는데 궁중떡볶이에 들어가면 특히 맛있는 게 또 뭐냐면 이거 파프리카
파프리카랑 마늘이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파프리카랑 마늘을 많이 넣으시면 더 맛있는 궁중 떡볶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다가 마늘이랑 양파 넣어서 볶다가 소세지, 떡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중간도 넣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먹고 싶은 음식은 약간 순댓국, 해장국 이런 거 좀 먹고 싶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갈 일이 있을 때 거기 파는 데 있는지 찾아봐서 가서 먹던지 아니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제가 만들어서 해결하고 그래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참아야죠.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에 한인 식당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먹고 싶은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한국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소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회 종류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일식집에서 파는 회나 이런 걸 먹어봐도 한국에서 먹는 그 맛이 절대 안 납니다. 뭔가 그 비릿한? 그 비린내가 가시질 않아가지고 회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싶은 거는 회랑 뼈 해장국, 순댓국 이거 3개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아까 요 근처, 집 근처가? 차 타고 가는 거. 아... 근데 거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병원에 예약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러 병원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구리다. Hallo, guten Tag. Ich habe reserviert gemacht am 언제지? 24일. Juli 24. Yes. Okay, thank you very much. See you You then. are so kind. Thank you very much.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약을 당길 수 있다고 해서 무려 다음 주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도 완전 될것 같았어. 대폭 쥐어져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독일에 산부인과 예약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예약하고서 직접 방문해서 혹시 땡길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은 당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좋다. 저희는 지금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직 음식이 남아있긴 한데 고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사러 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고기를 소, 돼지, 닭, 연어 아주 종류별로 먹었던 것 같은데 고기를 계속 먹어줘야 아기가 잘 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알디에 왔어요. 가지도 하나 사고요. 가지가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가지 2개. 지금 딸기 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딸기가 생생하지? 싱싱하다 그래야 되지? 생생. 블루베리도 좀 살까? 블루베리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개 사겠습니다. 2개 사고. 여기는 오이가 엄청 커요. 한국 오이보다 엄청 크고 길어요. 양파. 이게 유럽의 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색깔이 초록초록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고 안에는 되게 물렁물렁하거든요. 아삭아삭.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으니까 하나 사야겠다. 배가 근데 안 좋대. 아, 안 좋아? 찬 성질을 봐야겠다. 진짜? 에이, 아쉽네. 이게 더 빨갛게 이게 더 근데 주황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뭔가 그냥 느낌상. 드디어 고기 코너에 왔는데요. 고기 고르는 거는 남편이 전문이라 가지고 종류별로 알아서 담아줄 것 같아요. 뭐 하지? 모양이 어... 아니 약간 비슷비슷해 보이긴 한데. 날짜 봐야 돼. 이게 소고기 등심. 그리고 이거는 뭐였지? 목살. 아, 이건 돼지고기 목살. 이거는 소고기 안심. 또 닭가슴살. 이렇게 종류별로 샀습니다. 요즘에 독일에서 유행하는 과자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데? 아 그런 느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딕만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걸 얼려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걔를 꼭 사고 싶었는데 똑같은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똑같은 거 아니면 그냥 안 살래. 나중에 찾으면 먹자. 저의 사랑 귀리우유. 귀리우유는 이게 맛있어요. 종류별로 좀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오틀리 거 귀리우유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비싸요. 비싼 게 역시 맛있어. 여기는 아이스크림 코너에 왔어요. 요즘에 제가 입덧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입덧 완화에 좋다고 해서 조금만 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독일 오시는 분들은 한번 사드셔보세요. 휴게소 같은 데도 팔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초코, 바닐라, 딸기 세 가지만 붙어있는 건데 엄청 맛있어요. 와우, 남편은 입덧을 안 하지만 자기 걸 하나 샀습니다. 피스타치오, 바닐라, 땅콩, 누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고기만 좀 사려고 왔는데 결국에는 장을 엄청나게 많이 봐버렸어요. 항상 장 보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번 주 내내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막 처지고 좀 우울해지려고 그래가지고 기분 전환 겸 바덴바덴이라는 마을로 지금 잠깐 여행을 왔어요. 바덴바덴이 이제 집에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왔는데 여기 굉장히 이쁩니다. 바덴이 목욕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덴 하면 목욕이잖아요. 이 지역이 원래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막 귀족들이 놀러와서 목욕하고 가는 그런 관광지였다고 해요. 분명히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남편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지금 카페를 찾아보고 있어요.